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같이 보시면은 37번에 있는 거는 lead based paint. 자, 아시겠지만은 미국에서 있는 이 환경에 관해 가지고 이 페인트들이 그전에는 미국에서 이 납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 레드가 들어가 있는 페인트들을 썼습니다. 근데 그게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1978년부터는 그런 페인트들을 전혀 쓰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도 얼마 전에 그 외국에서 수입된 어디 있죠? 그 나라 있죠? 많이 만드는 나라. 그 나라에서 수입된 페인트들이 납성분이 들어가 있는 게 뒤늦게 발견돼 가지고 집들을 다시 다 부시고 이 처리를 하고 그러느라고 굉장히 큰 소동이 있었던 적이 있었지만, 원칙적으로는 1978년 이후에는 미국에서는 납성분이 들어간 페인트는 집에서 쓰질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78년 이전에 지어진 집인지 78년 이후에 지어진 집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일종의 테넌트한테 고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1978년 이전에 지어진 집이다 아니다를 얘기를 해서, 만약 78년 이전에 지어진 집이라고 그런다면 그러면 그건 반드시 납성분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납성분이 들어가 있는 페인트가 쓰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 페인트가 아직도 그냥 그대로 남아 있어서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우려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히 고지를 했습니다 하는 거를 해서, 랜로드로서는 자기의 의무를 이제 그 후로 생길 수 있는 건강과 관련한 여러 가지 복잡해질 수 있는 소송이라든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테넌트의 경우에는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특히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더 많은 사람이라면 그 집은 좀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고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는 게 37항입니다. 그리고 38항은 그야말로 miscellaneous한 여러 가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여기 몇 가지 얘기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여기 나와 있는 그 제목으로 각 아티클마다 조항마다 간단하게 제목으로 나와 있는 거는 그게 참고용이지 그걸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이전에 먼저 이 계약서는 계약을 사인한 당사자뿐이 아니라 법적으로 그 계약에 대해서 물려받게 되는, 영향을 받게 되는 heir and signers 이런 사람들한테는 다 바인딩하는 구속력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물론 미국에서 모든 법률 문서 서류들이 그렇듯이 이것도 여기에 쓴 얘기에 대해서는 그냥 구두로서, 입으로서 서로 그냥 다르게 합의를 한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여기에 있는 내용을 고치려면 그건 서면으로 해야지 된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랜로드가 되셨든지 테넌트가 되셨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말로만 해가지고는 고쳐가지고는 그거는 어디까지나 아무도 보호하거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 여기 다시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9번에 보시면은 카운터파트라고 얘기되어 있는 거는, 자, 소위 계약서의 원본이 어느 거냐를 얘기를 하는 건데, 계약서에 원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요즘 이사인도 하고 합니다만은, 사인이 되어 있는, 당사자가 모두 사인한 건 모두 원본이 되고, 또 그게 다 합쳐져야 하나의 원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원본이 여러 개가 되면 그 중에서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저렇게 돼 있다고 그런다면 결국에는 판단하는 거는 코트가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본이라는 거는 여러 부가 있을 수가 있고, 그거를 랜로드도 원본 한 부, 테넌트도 원본 한 부를 가질 수 있지, 랜로드만 가지고 있는 게 원본이고 테넌트가 가지고 있는 건 원본이 아니다, 그렇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카피하고 원본은 다른 거니까 원본이 되려면은 그게 원본이라는 걸 표시할 수 있는 뭔가 특별한 것, 그러니까 가령 사인이 카피가 된 게 아니라 당사자들이 모두 직접 사인을 한 거라든지 하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걸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0번은 여기에 따른 어태치먼트들, 패드 어덴덤, 그거는 팻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거기다 부가로 다시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lead based paint disclosure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7번에 lead based paint가 78년에 이전에 지어진 집이라면 적어도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거에 대해서 나는 고지를 받았다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그 아래에 있는 EPA 북렛도 마찬가지로 EPA 환경청에서 나와 있는 어떻게 하면 납성분 들어가 있는
페인트로부터 우리 패밀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책자를 받았다 하는 것들, 그걸 여기서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특히 랜로드 분들이 집이 78년 이전에 지어진 집이라고 그런다면 적어도 실제로 주시지는 않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고시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 박스가 체크가 되어 있도록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41번 디플로맷, 이거는 아까 좀 전에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었지만 전에는 밀리터리하고 디플로맷, 외교관들의 경우에는 이 리스 기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사정이 있으면 리스 기간이 다 만료가 되기 전에도 빠져나갈 수 있는 면책을 주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밀리터리에 관해서는 아까 보신 것처럼 35마일로 해가지고 이유를 달아놨고, 그 다음에 디플로맷의 경우에는, 외교관일 경우에는 본인이 외교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뭐라고 써있냐면, 자, 특히 이제 한국에서 오시게 되는 분들, 여기 이 근무를 위해서 오시게 되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은데, 이 리스 계약서에 따르면, 자, 외교관은 원래 외교관으로서의 면책이 있지만 나는 그런 면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포기를 한다. 면책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일종의 웨이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여기 보시면은 마크에 나는 그런 사람이다 아니다라고 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외교관일 경우에는 지금 외교관의 면책으로서 내가 6개월 만에 리스를, 그러니까 1년 계약을 했더라도 6개월 만에 다시 돌아가게 된다 그런다면 전에는 그냥 돌아갈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는 끝까지 민사 책임은 지겠다고 해야 이 리스 계약서를 사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2번 Waiver Right Tribal Duty. 자, 민사소송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미국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배심원 재판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배심원 재판의 경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그 다음에 재판 자체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그 재판을 하기까지 준비하는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법적으로 사실 판단 관계가 금방 확정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심원이 없이 하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리스에 관해서는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배심원 재판으로 가지 않겠다고 동의를 하는 조항이고요. 그 다음에 43번 discrimination, 이거는 뭐 다른 기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국에서는 fair housing이라는 조항이 있어서 인종이나 아니면 뭐 출신국이나 아니면 성별이나 아니면 종교나 가족 상황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랜로드로서는 그런 차별을 하지 않겠다 하는 확인을 다시 하는 거고, 테넌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그런 디스크리미네이션은 받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44번 statutory notice to tenant. 이게 제일 마지막에 가니까 섭섭해서 그런지 계속 해가지고 좀 목이 간질간질하네요. 자, 여기는 자 전에 우리가 매매 계약에서 다시 한번 보실 거고 또 거기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메이건스 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미국법에서는 각 주마다 그 성범죄자들은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요즘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성범죄자가 등록이 되어 있는 그 웹사이트를 어떻게 하면 찾아가서 볼 수 있다는 거를 테넌트한테 얘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지역에 살게 될 때, 그거는 뭐 가정마다 다 다르겠죠. 하지만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가정 같으시면은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여기에 적혀 있는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살게 될 이 집 주변의 성범죄자들이 누가 얼만큼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지 또는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여기다 같이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에 같은 메이건스 로우라는 거에 디스클로저로 따로 이 일종의 어덴덤이 되던 거를 여기다 붙여놨다는 거.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한번 이건 테넌트 분이 자기가 직접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뿐이고, 여기 이 계약서상에는 그런 게 있다는 걸 알려줌으로써 자기네 고지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날짜와 사인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5번에는 이제 어디셔널 텀이라는 것은 그 외에 특별히 랜로드와 테넌트가 서로 더
합의를 할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고, 여기다가는 이제 서로 뭐 라이팅으로 쓴다든지 하고, 반드시 잊지 않으실 거는 그 옆에다가 이니셜을 같이 붙이셔서 이게 계약서가 완성될 때부터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는 걸 볼 수 있는 증거를 더 만들어 놓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가 저희가 함께 좀 길으셨지만 이렇게 해서 버지니아 리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재택부동산으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